나라로 그 나라에서는 이제 복지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줄이면서도 이 사회복지 체계 잘 갖춰나가는 게 목적인 나라니까 필요한 기본소득의 실험은 사실 각국에서 좀 다르게 좀 받아들여야 할 그런 그렇군요. 결과가 그러니까 나요. 네. 우리가 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는 복지 같은 경우 한 10%대 살짝 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조금 넘습니다. 이런 그 북유럽 나라들은 30%가 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30%가 넘는 GDP 대비 복지 비용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더 안 할까 했더니 일을 더 안 하진 않더라. 네. 근데 생각만큼 더 많이 늘어나진 또 않더라. 이 정도 실험이지 이거 네. 고스란히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복지를 어떻게 줄일까 아니면 효율화할까를 고민하는 나라고 한국은 어떻게 복지를 좀 늘려서 안전망을 강화할까를 좀 고민하는 나라. 여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복지가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가장 이게 어떻게 됩니까? OECD? 20% 정도 되고요. 아, 우리보다 2배 정도 쓰는 건 유평균. 예, 2배 높고 우리가 이제 막 K 방역이다, 방역에서 굉장히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지 지출이나 사회 안전망 수준은 아직까지 후진국을 만지 못하고 있는 수준. 자, 그런데 이제 그 보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만 짚고 또 이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짚어보자면 보수 진영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하고 진보 진영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접근 방식이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양쪽 모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동상이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예. 일단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려면은 저는 그 지난번 경제민주화에 한번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의제를 꺼내서 정치적으로 좀 화제를 모으는 식으로 정치를 좀 하지 마시고 어떤 기본소득인지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인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버전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복지를 어떻게 보면 축소하거나 막 폐지하고 대폭 조정해가지고 기본소득을 하자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증세를 해서 지금보다 좀 더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입장이 있거든요. 같은 기본소득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기본소득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을 논의를 할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토론이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기본 돈을 주는 거가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 50만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는 기존 복지를 줄여서 하자 혹은 복지를 대체하자는 것이고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단어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접근은 달라서 한편에서는 복지가 줄어들고 한편에서는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공부만 하고요. 예, 제주도에 계셔서 못 오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에 언제 오십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윤형주 선생이었습니다. 자, 양치율 변호사를 뺀 신신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부 앞부분까지 저희가 좀 형식 논리상 보면 기각시킬 수 있는 형식 논리 일단 갖췄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론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 여론전 열심히 했고 특히 뜬금없이 60%의 국민들이 뭐 그 석방을 기대한다더라 이런 빅데이터상. 예, 도대체 그 빅데이터면 보통 몇만 건 정도가 기본인데 겨우 5천 건을 가지고 빅데이터라는 것도 웃기고 스몰 데이터지 5천 건이면. 그리고 무슨 그 기준이 되는 단어도 딱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단어가 뭐였죠?
구속하고요. 예, 그다음에 선처 뭐 이렇게였어요. 네. 그러니까 선처 검색량이 더 많다. 그쵸 선처 검색량이 구속 구속이 아니라 불관용. 불관용이 되면 이건 정말로 건수가 힘들거든요. 네. 구속이냐 선처냐 이렇게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보니까 좀 그- 결과를 좀 기대하고 국민 60%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는 근거도 매우 비과학적이며 통계적으로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인구 그 뭐라 그럽니까, 여론조사에 쓰는 인구 통계학적. 네,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오차범위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더라고요. 모집단도 대단히 편파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로 예, 기사를 누군가 하나 내고 그거를 다른 언론들이 쫙 받아서 가지고 전 국민이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그 영장 기각을 바라는 듯한 분위기로 기사를 물론 분위기로만 보면 광화문에 한 200~3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매일 집회를 한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혹은 그게 정당하다고 하는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들이 다 쏟아져 있어요. 어쩜 이렇게 모두가 다 삼성편인지 언론들이. 그 형식상으로 보면 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되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도 확보했고 뭐 재판에서 직접 다퉈야 될 문제고 형식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해왔던 그러니까요. 그룹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서버 붙고 나중에 그 끄집어내가지고 콘크리 바닥에 마루 바닥에 마루 바닥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바닥에다가 그 서버 묶고 그랬다가 와서 살펴보니까 포렌식 해갖고 살펴보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검색어를 쫙 넣어가지고 그것만 싹 삭제했고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증언을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드러나 있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삼성이 아니라면 이런 판단하기 어려워. 어떤 회사의 회장 부회장도 구속됐어요. 그래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오히려 기본적 사실관계만 소명됐을 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이재용 게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나머지는 이렇게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3부에서 기자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지 장영진 기자가 TBS 캠페인 서울 주세요. 서울 한 개 주세요. 서울 한 그릇 주세요. 서울 한발 주세요. 저기 서울 한송이 주세요. 서울 한곡 주세요. 서울 한 시간 주세요. 서울 한잔 주세요. 보이는 상품에서 보이지 않는 상품까지 서울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현재가 만들고 미래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이 캠페인은 서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리는 지금 이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환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진정된 것 같은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아볼까? 잠시만요.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가는 당신, 양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는 당신.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 지켜주는 당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는 당신. 생활 속 거리를 두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눈부신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방역회 회장 홍원수입니다. 한국방역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확진자 발생한 곳 그리고 치료병원, 감염 위험이 생존하는 생활치료센터 등 전국 어디든 국민의 위생과 방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냅시다. 한국방역협회 10만 방역인들은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1577-7121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선택한 조기 폐차. 내일의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매일 오늘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어제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 오늘 33도로 예상되고 내일도 33도가 예상돼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서울의 동남권과 동북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요. 경기도 포천, 양주, 의정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늘 낮과 서울 32, 3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북 경산은 3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맞다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오후에 제주도에 비가, 내일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올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은 주말에 정체자순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맑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지금 기온 23.5도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네.